보시는 바와 같이 입자 크기에 따라 모래가 많으면 대공극이 많고 미사와 점토가 많으면 소공극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대공극은 물의 통로가 되지만 머물지 못해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소공극은 모세관역으로 수분을 보유하고 미생물 등의 서식 공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토성은 왜 중요할까요? 앞서 입자 특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수성, 보수성, 통기성, 경운 작업성 등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토성 세 가지를 볼 때 모래가 많은 사양토의 경우 배수가 양호한 대신 잦은 관수가 필요하고, 점토가 많은 식양토는 배수를 위하여 구조공극, 생물공극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수 간격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조공극이란 입단 구조와 같이 토양 구조를 통해 생성되는 토양 대공극을 뜻하고, 생물공극이란 식물의 뿌리, 미생물 등의 활동으로 인해 생긴 대공극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래와 미사가 점토가 균형을 잃은 양토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표준 토양인데요. 토양 물리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토성입니다. 비율에 따라 양분과 물, 산소 및 뿌리 자람에 영향을 주며, 고상이 많으면 공급량이 감소하고 작물의 지지력이 증가합니다. 고상이 적으면 뿌리 자람이 쉽고 물 또는 공기의 보유력이 증가합니다. 액상이 많으면 수분 및 양분 공급이 원활하고, 과다시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호흡이 불량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기상을 15%로 유지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토양 용적 밀도입니다. 토양 용적 밀도는 토양 공극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토양의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 정의는 단위 토양 부피당 고상의 입자 무게인데요. 즉, 우리나라 토양에서 가장 많은 석영과 장석을 기준으로 보면 토양 속의 고상이 50%일 경우 보통 용적 밀도가 1.3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적 밀도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공극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공극의 크기는 투수성, 보수성, 통기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용적 밀도가 높을 경우 배수불량, 뿌리 뻗음 불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양이 압착되거나 다져질 경우 공극이 줄어들면서 토양에 물과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토양 용적 밀도가 1.3, 1.5, 1.7로 증가함에 따라 같은 해에 심은 같은 나무일지라도 뿌리 생육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양의 용적 밀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운이 있는데요. 과수의 경우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재배되는 작물이다 보니 식재 전에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단순히 경운만 해서는 다시 다져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기물을 꼭 혼합하신 후에 일반 쟁기보다 삽질식 쟁기날, 크랭크 로터리라고 하는 삽질식 쟁기날을 이용한 트랙터를 이용하여 50cm 이상까지 경운을 해주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유효토심입니다. 유효토심이란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깊이를 뜻합니다. 이 말은 즉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양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유효토심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작물의 크기, 관수량의 기준이 됩니다. 유효토심이 얕을 경우 작물의 자람세가 축소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물이 부족하거나 과다해지기 쉬워지는데요. 과수는 해가감에 따라 근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뭄, 홍수 등 기후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유효토심이 제한되는 원인은 첫 번째로 기계적 다짐이나 미사, 점토 등의 하향 이동에 따라 집적층이 경반층으로 형성될 경우 근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표는 뿌리가 밀어낼 수 있는 토양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뿌리는 보통 1제곱센티미터당 20kg의 압력까지는 밀어내고 나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뿌리 발달이 정지되고 그 나무의 생육도 그만큼 축소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 토성 급변층을 들 수 있습니다. 석빌의 성토지나 인위적 토양을 객토할 때 토양을 잘 혼합하지 않으면 토양 급변층이 생겨 물 집적층으로 인한 뿌리뻗음 제한이 일어나는데요. 상부가 점토, 하부가 모래일 경우 점토의 수분 보유력이 좋기 때문에 모래부로 수분이 매우 느리게 이동하게 되고, 모래가 상부에 있고 점토가 하부에 있을 경우 투수 속도의 차이로 인해 그 경계면에 물이 집적되어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환원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양 간의 색깔이 다른 것으로 이 물 집적층 또한 환원층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효토심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반층을 알아보는 탐침봉 측정법, 그리고 물 집적층 등을 색을 통해서 토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가우지-오으거 조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탐침봉 측정법을 통한 경반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침봉을 이용하여 유효토심을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탐침봉은 생김새는 여러 가지지만 규격이 주의하실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찔러 넣는 이 구의 지름이 1제곱센티미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의 지름이 1제곱센티미터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1cm당 눈금이 있어서 자기가 측정한 그 깊이를 자가 없이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토양에 서시면 우선 토양에 탐침봉을 수직으로 놓습니다. 이 각도가 삐뚤어지면 나중에 유효토심 측정할 때 깊이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이 수직으로 놓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누르실 때 성인 남성의 경우 한 팔로, 여성의 경우 두 팔 정도로 누르시면 맞습니다. 누르실 때는 너무 급하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지그시 눌러 들어가면서 토양의 저항을 봅니다. 저항 정도를 보시다가 걸리는 위치가 저항감이 들면 그 저항감에서 한번 더 찔러 주시고, 그 다음에 측정 깊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지표면에 기준선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후 돌려서 빼주시는데요. 돌리실 때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빼시면 쉽게 빠집니다. 방금 측정한 이 토양의 경우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cm가 됩니다. 그럼 유효토심은 14cm가 되겠죠? 그럼 작물이 뿌리 뻗음이 14cm까지만 뻗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심각한 저항을 받거나 뿌리 생육이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유효토심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관리에 관여하는 토양 특성 4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성은 토양 입자 특성으로 구성비에 따라 투수성, 통기성, 경운 작업성 등에 영향을 주고, 토양 3상은 토양 공극의 물과 공기의 구성비에 따라 뿌리 자람에 영향을 줍니다. 토양 용적 밀도는 공극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투수,
보수, 통기의 지표가 됩니다. 유효토심은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양의 범위로 이는 관수량 기준 설정 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표와 같이 최종적으로 작물이 살아가는 토양에 대하여 유효토심은 토양의 양, 용적밀도는 그 토양의 공극의 양, 토양 삼상은 공극 중에 물과 공기의 비율, 토성은 토양 입자를 구성하는 입자 구성비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주는 시기와 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